한국 사람들에게 휘바와 자일리톨로 잘 알려진 핀란드는 전혀 예상치 못한 20세기 약소국의 독립운동사의 길이 빛날 투쟁의 기록을 남긴 나라입니다. 핀란드는 오랜 기간 스웨덴과 러시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1919년에서야 독립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자주와 평화 그리고 반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올림픽이라는 평화의 제전을 통해 신생독립국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이었고요. 이런 핀란드가 처음 유치를 시도한 올림픽은 1936년 제11회 올림픽이었으나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쿠베르탱이 독일에게 강권하다시피 해 개최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1940년 원래 예정된 제12회 도쿄 올림픽을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개최권을 반납하자 핀란드가 이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올림픽은 무산되었고 평화를 갈구하던 핀란드 또한 1939년 소련의 침략을 받게 되며 또다시 개최가 무산됩니다. 당시 핀란드인들은 소련에 격렬히 저항했으나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독일 소련 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에 대한 복수로 독일 편에 서서 전쟁을 벌였으나 패하여 국토의 일부를 잃고 굴욕적인 강화 조약을 맺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핀란드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고초를 겪었지만 전후에 소련에 편입되거나 위성국이 된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달리 강인한 저항 의지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은 1952년에 드디어 제15회 올림픽을 헬싱키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성화를 들고 스타디움에 들어선 중년의 주자가 핀란드 육상의 전설인 파보 누름이었습니다. 육상 중장거리 부문에서 핀란드는 올림픽 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국가입니다. 이미 독립 이전인 1912년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 5000m에서 우승한 한네스 콜레 흐마이넨으로부터 시작한 그들의 위협은 독립 후에도 계속되어 여러 대회의 중장거리 종목을 연속 제패해 이른바 하늘을 나는 핀란드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누르미는 그러한 선수들 중 가장 중심에 있던 영웅으로 성화 최종 주자가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성화대에 불을 붙였는데요. 과연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독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화를 겪고 이를 극복하여 평화를 지키려 했던 핀란드인들의 모습을 대변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올림픽부터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이 대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 올림픽은 점점 체제 우월을 선전하려는 경쟁의 장으로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냉전은 이처럼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올림픽 육상 스타가 있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무려 132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알제리의 알랭 미문입니다.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어서 별다른 구심점이 없었지만 프랑스의 지배가 강화되고 수탈이 가중되자 민족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다른 프랑스 식민지는 잇따라 독립했으나 알제리는 지리적 경제적인 이유로 프랑스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인들 중 많은 이들이 알제리를 자국 고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알제리인들은 1954년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무력 봉기한 뒤 8년간 독립전쟁을 펼쳤고 결국 1962년에서야 뒤늦게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장기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 동안 알제리인들이 합법적으로 프랑스를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스포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처럼 어쩔 수 없이 프랑스 국기를 달고 식민지 국민의 서름을 곱씹으며 달렸던 알제리 출신 운동선수들이 많았고 미문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장거리 선수였지만 항상 그보다 한 발 앞서가던 뛰어난 선수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체코의 에밀 자토팩이었습니다.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 육상 1만 미터, 1952년 제15회 헬싱키 올림픽 육상 5000m와 1만 미터에서 미문은 예외 없이 자토팩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문에게 자토팩은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미문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1956년 제16회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 세 번째 도전에 나섰는데 그때 그가 선택한 종목은 지구력과 더불어 운영의 노련함이 요구되는 마라톤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그동안의 수모를 만회하기라도 하듯 처음부터 단독 질주를 하고 골인 직전까지 레이스 도중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확인하려 했던 인물은 친구이자 적수이며 그동안 넘을 수 없었던 거대한 벽인 자토팩이었습니다. 막판에 항상 역전당하곤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그는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뒤를 돌아보며 결국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획득했고 우승한 미문에게 다가와 뜨거운 포옹을 한 사람은 당연히 자토팩이었습니다. 경쟁자이면서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였던 이 두 영웅의 이야기는 올림픽 역사에서 유명합니다. 미문은 우승 후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국 알제리의 국민과 이 기쁨을 함께하겠다. 그는 프랑스 길을 달고 있었지만 알제리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손기정 선수가 한국인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